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좌익수 백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프링 캠프를 지나오면서 웬만한 포지션수는 다 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중견수가 오재원이냐 이원석이냐 여기 정도? 물론 오재원 선수로 거의 확정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외야수 백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 정해지면 야수 쪽은 거의 다 정해지는 거다 다름이 없다. 그중 좌익수 백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좌익수 경쟁, 물론 주전은 문현빈 선수로 확정이 난 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작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아예 이제 자리를 잡은 이제 문현빈 선수인데요. 선수를 배제하고 주전 경쟁을 하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백업 경쟁입니다. 그리고 경쟁자로는 손아섭, 최인호, 한지훈, 그리고 이진영 선수를 언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아섭 선수와 최인호 선수는 아무래도 좌익수와 우익수, 코너 외야 백업이라고 봐야 될 거고 한지훈 선수는 이제 우타, 대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진영 선수가 중견수와 좌익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네 선수 중 최소 1명, 최대 2명 정도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경문 감독의 외야 백업 구성을 보면 25시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야 6명을 꾸려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불만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죠. 불펜 8명이 아니라 9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여러 번 했었기도 하고 팬들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즌 중후반으로 가면서 더더욱 불펜에 대한 갈증,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외야 6명 체제를 유지하는 거에 반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올 시즌도 외야 6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전 3명에 백업 3명이겠죠. 다만 이제 백업의 구성이 무엇일까라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타 한 명의 대주자이냐. 왜냐면 25시즌은 1안으로 갔으니까요. 최인호 대타에 이원석 선수와 이상혁 선수가 대주자로 가는 이게 이제 1안이고 2안은 대타 2명을 두고 대주자 1명을 두는 구성입니다. 아무래도 내야 쪽에서도 발이 빠른 선수들이 있고 그 선수들을 대주자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외야 쪽에 이제 대타 2명에 대주자 1명 정도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가 주전으로 나가면 이원석 선수가 대주자 역할을 하는 거고 이원석 선수가 주전으로 나가면 이제 오재원 선수가 대주자로 나가는 그 그림 대신에 이제 대타를 두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운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시 한지훈 선수에 대한 존재감 때문인 것 같아요. 한지훈 선수가 어쨌든 문현빈 선수의 경쟁 체제 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문현빈 선수가 좌타자고 한지훈 선수는 우타자니까 문현빈 선수를 작년 같은 경우는 쉬게 못했잖아요. 들어갈 선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최인호 선수가 있었잖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김경문 감독에게 백업은 다른 손 선수입니다. 1번을 하면서 오재원 선수와 짝을 맞출 우타 1번이 필요하다. 뭐든지 김경문 감독에게 백업은 다른 손 선수. 그러다 보니까 한지훈 선수를 그래서 키우는 것 같고 한지훈 선수를 좀 더 시즌 중에도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주자 2명을 외야로 쓰는 거는 좀 무리수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대타 2명에 대주자 1명 이 구성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기에 이제 손아섭 선수, 최인호 선수가 같이 이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타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문현빈 선수의 대주자 그건 아니기는 하겠지만 다른 우타 내야수들이나 내야수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선수들을 대신해서 대타로 쓸 수 있는 손아섭 선수, 최인호 선수도 충분히 경쟁자라고 할 만은 하겠죠. 다만 손아섭, 최인호 선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형적으로 그냥 대타 역할만 할 거고 한지훈 선수가 있다면 문현빈 선수를 빼고 넣을 수 있는 카드 정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궁금증은 결국은 이진영 선수예요. 이진영 선수도 지금 중견수와 좌익수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수는 아무래도 이제 문현빈과 페라자니까 조금이라도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를 쓰는 게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원석이나 오재원 선수가 중견수로서 좀 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진영 선수는 아무래도 수비폭이 좁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좌익수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손아섭, 최인호, 한지훈 요 3명에게 좀 꽉 막혀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진영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가기보다는 백업으로 나간 상황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하니까요. 다만 활용도 면에서는 이진영 선수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좌익수, 중견수도 할 수 있고 한 방이 있는 타격 능력도 있으니까요. 여차하면 뭐 대주자로 나갈 수도 있는 거. 활용도 면에서는 이진영 선수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스프링 캠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진영 선수가 밀려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손아섭 선수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손아섭 선수가 2군에서 몸이 다 만들어졌을 때 경기를 뛸 예정이다. 김경무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9일 청백전은 1번으로 10일 청백전은 2번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어디서 공개할 수 없는 나의 스승님과 너무 지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설사 내가 결과를 못 내더라도 내가 앞으로 야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도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크다.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아섭 선수도 향후 코치 역할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물론 방송을 하고 해설을 해도 충분히 잘할 것 같은 선수이기는 한데 마지막까지 도전을 하고 뭐 극복을 하는 모습이 있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선수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좀 쌓아갈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손아섭 선수가 1군에서 시작을 하려면 수비가 돼야 됩니다. 항상 말하는 말이지만 김경문 감독은 전문 지명타자를 두지 않는 감독입니다. 둘 수도 없어요. 두어서도 안 되는 감독이에요. 주전 선수들 의존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지명타자를 돌려야 하는 감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명타자로밖에 쓸 수 없었던 손아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 때 찬밥이었던 거고. 그런데 결국 좌익수 수비가 된다, 우익수 수비가 된다. 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손아섭 선수의 타격 능력은 어쨌든 어린 선수들에 비해서 농염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수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좌익수로 출전을 시켰던 것 같기도 하고요. 손아섭 선수는 오히려 타격으로서 존재감을 보인다기보다는 수비로서 존재감을 보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번 시범 경기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그 기회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이제 손아섭 선수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인호 선수가 김기태 감독과 스프링 캠프 동안에 같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올라오고 나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청백전에서 이제 4타수 4안타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타격 재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퓨처스 캠프에서 시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준비를 하려고 했다. 고치에서 방망이도 많이 치고 수비 연습도 많이 했다. 수비는 자신감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많이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방망이를 잘 쳐야 하는 입장이라 타격 훈련도 많이 했다. 동작을 알려주실 때도 왜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 수비 연습 정말 많이 했다. 나가면 파이팅 있게 잘할 수 있다. 방망이도 내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현민 선수가 좌익수로 이제 있으면서 가장 피해를 본 선수는 역시나 최인호 선수입니다. 같은 손 타자이고 어쨌든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인호 선수가 작년에는 좌익수뿐만 아니라 우익수에서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깨가 약해서 우익수로 많은 기회를 받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다리가 느려서 중견수에는 도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는 오재원 선수와 이원석 선수가 있는 가운데서는 중견수를 도전할 건덕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건 분명합니다. 애매한 건 분명한데 타격에서도 같은 재능이 있는 선수인 손아섭과 문현민이 있다는 건 최인호 선수 입장에선 참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최인호 선수가 원래 내야수 출신이고 1루수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또 강백호 선수가 있으니까 위치가 애매하기는 하다. 그렇기 때문에 퓨처스에서 시작을 했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청백전을 통해서 일단 타격 능력치는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인호 선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문 감독의 아들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한지훈 선수입니다. 타구 판단이 참 힘들었다. 10년간 포수를 했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잡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타자가 친 공을 잡는 입장이 됐다. 일단 스프링 캠프 1차와 2차 그리고 이번 청백전까지 한지훈 선수는 좌익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회를 받고 결과를 만들고 있다. 지금으로서 본다면 이진영 선수를 밀어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물론 시범 경기 들어가면 개막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수비 능력을 본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도 하고 무조건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박아놓고 키울 수 있는 베타로서 쓰는 거니까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연 이번 시범 경기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던 이진영 선수, 활용법. 가장 기회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오히려 기회를 좀 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문현빈 선수의 경쟁자는 이진영 선수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어차피 페라자 선수는 좌우 타자를 다 하는 선수이니 거기는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문현빈 선수의 체력을 보존할 수 있는 선수는 이진영 선수밖에 없기는 하겠다. 구재원 선수야 이원석하고 같이 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재까지 본다면 한지훈 선수에게 기회를 좀 많이 뺏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시범 경기 가서 좀 달라질 공사는 있겠죠. 시범 경기 같은 경우는 쓸 선수를 쓰는 거니까요. 개막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활용할 선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가 좀 더 많은 기회를 좀 늘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어쨌든 지금 당장 이진영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같은 재능이라고 한다면 경험치를 중요시하는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 이제 슬슬 이진영 선수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 되기도 했다고 보기는 합니다. 시범 경기에서도 한지훈 선수가 더 많은 기회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진영 선수가 퓨처스에서 시작하는 것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한 수비 능력과 타격 능력을 보여줘서 부위를 확보할 필요는 있겠죠.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문현빈 선수와 혼돈의 백업 경쟁입니다. 대타로 쓸 선수들을 2명 확보할 것인지, 대주자를 2명 확보할 것인지 상당히 정말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 되었던지 개연성은 분명히 있어요. 누구일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이제 주전 라인업들은 거의 다 정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업만 조금 이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야 쪽만 정리되면 야수 쪽은 준비가 끝났다. 결과가 올바른 선택이길 바라고 그 올바른 선택이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